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없는 청년이 창업을 준비를 할 때 당하기 쉬운 사기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그거는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 파일을 좀 정리를 하다가요. 아주 오래전에 영상 하나 저장해 둔 것이 있어서 그 영상을 정리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창업을 2번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2번째 창업이고요. 지금 사업은 법인 사업자를 내고 정확하게 4개월이 있으면 만으로 9년이 됩니다. 지금 만으로 8년, 한 8개월 정도 사업을 시작한 지 그 정도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뭐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창업을 할 때도 이제 30대 초반이었고 첫 번째 창업은 24살이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자금으로 창업을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요.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창업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어서 실은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하이 리스크였고요. 두 번째 창업은 전전세 계약 창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자본금이 부족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창업이었죠. 전전세 같은 경우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전전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차보다는 조금 더 위험 가능성이 있어요. 전전세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카페를 하고 싶었습니다. 카페를 하려면 여러 가지 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제 손에 있었던 자금은 퇴직금 다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 돈으로 한 25평 정도 되는 카페를 오픈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4천만 원 정도로 25평 매장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꽤 괜찮은 자리에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1억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금액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전전세 계약을 맺고 자리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보통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 권리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서 어떤 계약을 했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임대인이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 생겼겠죠. 그 임차인이 한 번 더 그 자리를 임대를 하게 되면 전대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전대를 하게 되면은 전대인과 전차인이 또 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하나를 임대를 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또 임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보통은 권리금이라든지 보증금이 크지를 않아요. 대신에 월세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은 줄일 수 있지만은 월세는 조금 높을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계약 관계는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31살 그때였죠. 31살 때 이제 그 계약을 맺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 전대차 계약을 맺고 이제 카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카페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황당한 사건을 겪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사기. 그때는 이제 사기를 당했었는데 이 사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아무래도 미리 학습하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 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였어요. 지금 이 영상은 제가 그 당시에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고 경찰들을 불러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분위기 살벌했어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하고 법원으로 가서 증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명확한 전대차 이중계약 사기였지만 이미 그 사기를 친 사람은 3개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요. 자기 앞으로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상받기는 좀 힘들었고요. 당장 저한테 또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끝내는 제가 어떤 보상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 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당했던 것은 이중 사기를 당했던 부분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하나의 카페 자리가 있었어요. 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주방 집기를 놓고 커피 머신을 놓고 이렇게 공사가 딱 한 달이 걸렸거든요. 그때가 11월 말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2월 말에 공사가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끝나고 1월 1일 날 바로 개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1월 1일이 신정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조금 사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서 1월 2일 날 개업을 하기로 했어요. 1월 2일 날 개업을 하기 위해서 12월 31일, 1월 1일은 잘 쉬고 1월 2일 날 이제 매장에 들어왔는데 저희 매장을 들어가려면은 뒷문으로 해서 철문을 열고 들어오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철문에는 주먹만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주먹만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이제 그 열쇠를 제가 가지고 1월 2일 오전 9시 이제 새해에 카페를 개업한다라는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저희 직원들도 그때 출근을 할 때였죠. 항상 제가 먼저 출근했었기 때문에 자물쇠에 열쇠를 딱 넣었는데 열쇠가 자물쇠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열쇠가 자물쇠에 안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원래 제가 잠그던 그 자물쇠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자물쇠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열쇠가 안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자물쇠가 왜 바뀌었지? 그냥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대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대인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오늘 이제 개업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지? 한 1시간쯤 지났는데도 전화 안 받다가 10시쯤 되니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저희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해가지고 제 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한겨울이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전화를 받으시길래 전대인한테 여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였는데 네, 김 여사님 저희 지금 이제 개업하려고 왔는데 자물쇠가 바뀌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게 갑자기 그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바뀌게 됐다면서 막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제가 이유를 잠깐 들었더니 자기가 사실은 좀 빚이 있는데 하필이면 빚쟁이들이 그 매장으로 뭐 찾아와가지고 좀 골치가 아파서 자물쇠를 바꾸겠다 뭐 이게 막 앞뒤도 안 맞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일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한두 시간이 더 지났는데 아주머님이 그 여사님이 점심시간에는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지나가지고 저희는 지금 개업해야 되는데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전화는 또 계속 받아요. 지금 이렇게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 오늘은 개업 안 되겠다고 내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굉장히 황당했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어떤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바로 퇴근을 시키고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하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생각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바로 이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게 12월 말까지도 그 여사님과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술도 자주 마시고 뭐 그렇게 저희 직원들하고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분명히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안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화 통화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위의 선배들이나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한 4일째 동안 그분과 통화가 안 되면서 사기를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일쯤 지나고 한 5일째 될 때 그 매장을 창문을 깨고 제가 들어갔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커피 머신이랑 뭐 식자재랑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매장을 둘 수가 없잖아요.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냐요. 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냐뇨. 여기는 제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기를 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니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월세도 나갈 텐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요. 경찰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왜 무단 침입했냐고 신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건 신고가 접수됐으니 일단 경찰서로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경찰서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신고한 분이 온 거죠. 전대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황당해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데 그냥 사기꾼들은 그냥 얼굴에 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동요도 없이 그냥 어제까지 맛있게 같이 밥 먹었던 사람도
지금부터는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기를 치는 거죠. 나는 너한테 전대를 한 적이 없다. 계약서를 내밀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는 거예요.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간에 뭔가 약속에 대한 그 오해가 있거나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민사인이 나가서 얘기를 해라. 당신이 말한 게 정말 사기가 맞다 그러면은 이건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냥 나와가지고 계속 저는 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다음날 제가 다시 카페에 왔더니 문이 열려 있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 저보고 너 뭔데 여기 왔냐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당신들 누구냐? 난 여기 전차인이다. 제가 권리를 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이 매장을 인수를 했대요. 전대인이 이 매장을 권리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도 저도 피해자인 거죠. 왜냐면 판 사람은 한 명인데 산 사람이 두 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저도 막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이 멱살 잡고 흔들고 막 고함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당장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우선은 친한 변호사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이것저것 다 알아봤을 때 그분은 전과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소송 걸린 게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뭘 해야겠냐면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직원들 벌써 3명이나 저랑 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카페에서 장사를 해야 월급이 나가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부터 막 찾는다고 소송이니 뭐니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못해서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증인으로 지금 오셔야 된다고 몇 월 며칠 무슨 법원으로 와야 된다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전대인이 자기가 또 이 매장을 팔았다고 했던 그 사람은 둘 다 저랑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친척이더라고요. 친척이었고 이 사람 둘이 짜가지고 저를 내보내는 거였죠.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랑 커피 머신, 주방 집기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는 뭐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한참을 이제 실랑 일을 하다가 법적으로 다투기에 한계를 좀 느끼고 좀 포기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걸리고 아마도 저 말고 피해 금액이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 구속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대차 계약이 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대인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주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계약이라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계약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럼 제가 이걸 왜 당했느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냥 전대인이 저랑 친하고 저랑 잘 아는 사이니까 뭐 그분이 저한테 이 자리를 빌려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뭐가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전대차 계약할 때는 이중 계약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거는 사실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대인인 경우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